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언제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순서죠. 오늘도 바로 여러분에게 뉴스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는 추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뭐 거의 집에만 있고 저 그래서 최대한 차로만 이동합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네. 우리 제 나이 정도 되면 너무 이 찬바람에 휙 쏘이고 이렇게 네네. 되면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뭐 젊은 사람이 뭐 근데 이것도 익숙해져요. 그런가요? 익숙해지고 내일 모레까지는 추운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좀 기온이 많이 좀 회복이 된다니까 근데 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근데 이렇게 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정전됐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거 아세요? 뭐요? 저희 정전되는 순간을 캡처한 짤이 이 YTN 라디오 내부에서 이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구나. 유명해졌더라고요, 저희. 아유, 참. 근데 이게 한파 사실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전기 언제 많이 쓰느냐 그랬을 때 여름에 에어컨 틀어가지고 많이 쓸 것 같은데 사실은 겨울이 더 많이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한파로 인한 정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YTN 건물뿐 아니라 상암 일대 정전이 있었대요. 그 순간에. 근데 이게 한파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YTN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 구미시 일대에도 정전이 발생했거든요. 그 전신주 꼭대기부터 불꽃이 일면서 폭발이 발생해서 일대 정전이 났습니다. 그게 이 한파 때문에 전신주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전이 발생한 거라고 하는데 정전 자체는 길진 않았습니다. 1시간 만에 복구는 됐는데 이 전기가 멈추면 엘리베이터도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힌 케이스만 이 일대에서 3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기 화성시에선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이 화재 사고는 또 왜 발생했냐면 반려견들이 추울까 봐 이 연탄불을 피웠는데 그게 화재로 번진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난 비닐하우스가 소실이 돼서 안에 있던 반려견 수십 마리 중에 7마리가 죽고 6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분 또 상당히 좋은 일 하시는 분 같은데 저런 일이 참 특히 이제 뭐 어제 보니까 송아지에 털옷 입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근데 뭐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이 겨울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수님은 집에 똑똑 흐르게 틀어 놓으셨어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얼으면 어느 대로 사는 거죠. 뭐.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딱 하나 얼어가지고 이게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봐요. 그게 저의 인생의 지론입니다. 저는 터지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추우면 온수물로 똑똑 흐르게 해두거든요. 어제 오늘 이제 해놨는데 일단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4시까지 서울에서만 수도계량기 동파 23건이 발생해서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모두 복구를 마친 상태라고는 하는데 아직 추위가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집 수도 걱정이 된다 하시면 온수물 똑똑 흐르게 해두시면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사고도 있었는데 어제 오후 4시쯤에 강서구 증미역 인근 도로 아래의 상수관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여기를 지나갔거든요. 차로. 근데 거기 물바다가 돼 있더라고요. 차선이 막혀 있길래 왜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지금 뉴스까지 나온 물바다가 상태입니다. 아니라 얼음바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수관이 파손이 되면서 그 땅을 팠더니 그 위로 이제 물이 막 와서 차도에 물이 한가득
그거 금방 올 텐데.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거기를 지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인근 2개 차로 통제하고 수리를 하는 인력들이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따르면 굴착기로 도로를 뚫어서 상수관 상태, 사고 원인 파악하고 수리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퇴근길에도 잘 돼 있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내일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명 피해는 없죠, 이 한파. 그 한랭 질환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우려가 됐는데 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행이네요. 서울시가 지금 꽤 큰 규모로 한파 상황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새벽이 되면 더 떨어지는데 이때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파 응급 대피소도 9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188명이 한파 응급 대피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몽골의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네. 겨울이 보통 평균 한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추운 도시, 사람이 사는 곳, 그게 시베리아 쪽에 있는 한 도시인데 거기 제 기억으로 영하 40도인가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간대요. 엄청나게 춥대요. 네. 근데 거기가 여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여름에는 또 3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이렇게 추우면 여름에 시원하겠지.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겨울하고 한 여름하고의 온도 차이가 보통 50도 정도 나거든요. 네. 예? 가장 춥고 가장 더울 그렇죠. 때 정도 했을 50도. 때. 근데 거기는 뭐 한 7, 80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참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우리나라 기후가 살기 좋고 뭐 사계절이 뚜렷 전 동의 전혀 안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름엔 너무 끈적거리고 여름엔 동남아보다 더 덥고 더 끈적거리고 막 더 습도가 높잖아요. 네. 겨울엔 또 왜 이렇게 추워요?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추위가 있어야 그 벌레들이 크기가 안 커진다던데요. 호주가 이제 항상 따뜻하니까 곤충들이 막 이만해진다고. 그래요? 네. 오. 겨울이 한번 있어줘야. 파리가 막 네. 새인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파리고 뭐 이런 말이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겨울이 그런 뭐 이유가 우와. 있다고 합니다. 네. 우와. 들은 겁니다. 예. 과학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여러분 믿으실 건 안 됩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김영민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하면 한번 그게 많이 믿음이 가진 않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전 기사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참 내가 정말 이거 보고서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뉴스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하겠다. 아니 세계가 자기 건가? 저 얼마 전엔 캐나다 총리 왔다 간 예. 다음에 미국의 뭐 51번째 주 예. 얘기하더니 그다음에 파나마 운해도 뭐 맞아요. 가져오겠다 그러고 아유 이게 뭐예요? 그 점령주의 그 단어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임페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제국주의 시대. 이게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이때 이제 한창 됐을 때인데 지금 뭐 글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일단 어떤 소식인지를 전해드리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재 시간 4일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랑 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때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소유하겠다. 그러니까 take over하고 own하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를 소유해서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 다른 무기의 해체도 책임지고 부지도 평탄화를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자 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가 사실 리비에라가 무슨 지명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해안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바닷가 관광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웃냐면 네. 이 사람은 항상 이 트럼프는
그 받아보면 콘도미니엄 세우는 생각마다 네네네. 북한한테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트럼프가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모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런 비평도 합니다. 트럼프가 세계 지도자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더 가깝다. 이런 비평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집트, 요르단 같은 인근 중동 국가들로 이주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인근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같은 주장을 거듭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는요, 두 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에 더 가깝다. 근데 부동산 개발업자들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갑자기 남의 땅 우리가 가질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그럴 같은데. 수는 없죠. 일단 토지를 취득한 뒤에 그렇죠. 신축을 하죠. 네. 근데 여기다 더 제가 좀 이해가 힘든 게 네타냐후 총리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다. 야, 이것도 특이해요. 네. 예. 지금 가자가 다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서 이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다라고 미국과의 연대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경험한 역대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다. 이번 결단은 역사를 바꿀 결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강제 이주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근데 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상 후보로 추천했다라는 기사가 바로 어제 나왔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계속 추천을 할 것인지 언제 한번 묻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사회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정치적 갈등이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19세에서 75세 남녀 3,950명 대상으로 면접조사 진행한 결과인데 응답자의 무려 92.3%가 우리나라 사회 갈등 중에 진보와 보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 유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르면 같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의향은 없다. 이런 응답이 70%가 넘었고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 결혼할 의향이 없다. 이런 사람도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한다, 혹은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특정 지역이라든지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 있죠. 그런 쪽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 자식을 결혼시킬 수 있고 내가 결혼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동업 여부예요. 동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이 돈과 결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 조갈 때. 근데 뭐 결혼할 의향이 없다. 58.2%면 사회적 거리가 엄청나다는 거죠. 예. 또 다른 갈등 요소도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 갈등이 이렇게 꼽아놓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크다라는 응답도 80%가 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노사 갈등, 빈부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 지역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답변이 그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나온 사회 갈등은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다문화 갈등, 남녀 간 성 갈등 이런 부분은 앞서서 언급된 것보다는
덜 심각하다라는 인식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갈등 이 부분입니다. 이게 60.9%를 차지했는데 2018년 조사 때는 한 5년 전이죠. 5년 전 조사 때는 이게 49.6%로 사회 갈등 유형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대요. 그런데 1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이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갈등이 좀 더 큰 사회 문제로 요즘 들어서는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값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이 요 몇 년 새 치솟으면서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하고 서울 안에서도 막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불균형, 양극화 현상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갈등 이게 그러니까 빈부 갈등으로 이게 흡수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빈부 갈등이 아까 78%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게 점점 글로 흡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그만큼 또 포기한 집을 어떻게 소유하는 걸 포기하는 인구도 점점 는다라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저는 다문화 갈등 이게 54.1%인데 이거는 숫자에 비례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만일 외국인 분들이 더 많이 사시게 된다면 이 갈등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이 외국인 그렇게 너무 좋지 않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게 우리도 외국 나가면 외국인이에요. 전 그 생활을 10년이나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뭐 다른 게 중요한가요? 근데 이 사회 갈등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뭐 정규직 비정규직 노사 뭐 빈부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에서 파생된 불확실성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주요 원인으로 가장 크게 응답이 된 부분이 미래 삶의 불확실성 심화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 간 이동성 단절도 많이 꼽았고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 부족, 미디어 발달로 인한 가짜뉴스 전파 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그럼 이 사회 갈등을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국회와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단체의 신뢰도가 이 행정부와 국회가 사실 신뢰도는 좀 낮게 나와서 사회 갈등의 해결 주체가 돼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 주체들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SNS 젊은 사람들 많이 하죠. 그죠? 네. 근데 그 SNS가 뭐냐면 개인에 있어서의 박탈감을 상승시키는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자기의 삶이 아닌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를 일부러 좀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걸 실제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 박탈감은 빈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NS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아마 그대로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꼭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놀이공원에 사는 민수의 하루.